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쌤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명도 소송의 절차, 기간 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런 그 명도 판결에 따라서 이제 강제 집행 절차를 이제 후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 판결이 났다고 그 세입자가 곧바로 나가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나가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소송도 중요하지만 이제 강제 집행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런 강제 집행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네.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네. 이제 간단하게 소개드리려고 네. 합니다. 명도 소송에 이제 승소를 했다면 결국은 그 집행문을 통해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이제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비용을 납부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집행관이 본 집행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계고 집행을 하는데요. 즉 집행관이 그 임차인에게 퇴거할 임차인에게 이제 곧 퇴거 집행을 할 테니까 그 전에 언제까지 나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통보하는 절차죠. 네, 이 계고 절차. 이 계고 절차가 있는 거는 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임차인한테 네. 당장 뭐 내일 나가라 막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 갑자기 내일 집행관이 들이닥쳐서 물건 드러내고 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주고 네. 임차인이 그 기간 내에 자진해서 네. 명도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법에서 이런 예고 제도를 두는 것인데 네. 보통 계고 처분을 하면은 이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기간을 줍니다. 예. 이러한 계고 기간 내에 나가지 않으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본집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본집행이 이제 시작이 되면 네. 2명에서 3명 정도의 증인, 그리고 이사업체, 그리고 이 뺀 짐을 보관할 보관업체, 그리고 열쇠공, 문을 따고 들어가야 이제 되기 닫혀 때문에 있을 거 대비해서. 예. 해당 부동산에 방문해서 문을 열고 네. 들어가면 이제 임차인의 물건을 이제 그 같이 간 이사업체나 이런 인부들이 물건을 전부 빼가지고 보관업체의 창고로 옮기면 네. 집행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상당히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요. 집행이 꼭 예상대로만 이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기사 같은 데서도 뭐 보셔서 알겠지만 임차인이 이제 실력으로 이제 버텨버리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집행관이 오고 그래도 임차인들이 뭐 들어눕고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거를 강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판결문을 받고 집행을 하러 갔더니 판결문상의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건물에 피고 A로 받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B가 B라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경우. 그렇다면 이제 판결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집행할 사람이기 수가 때문에 없죠. 집행이 예. 불가하게 돼서 예. 그래서 이제 명도 소송하기 전에는 꼭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미리 받아두는 예, 것이 미리 좋습니다.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효력을 묶어두는 네. 그런 효력이죠.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집행 시에 그 임차인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그 창고 보관 비용도 나중에 이제 임차인에게 이제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지나치게 길어지면은 금액도 많아지고 또 임차인에게 실제로 회수도 또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이제 뭐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빨리 물건 가져가라 예. 뭐 이렇게 연락을 취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이제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엔 보관 중인 물건을 네. 매각해서 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강제 집행 절차에는 이런 별도의 매각 절차도 있고 이런 매각 절차까지 집행하면 집행 절차는 이제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강제 집행 신청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정도 될까요? 보통 과거에는 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 네네. 한 체감상으로는 3개월 이상은 이제 맞아요. 걸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런 강제 집행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명도 집행 이제 신청하려면 집행관 사무소에서 이제 집행 비용에 대한 납부서 발급해주고 이 집행 비용이 이제 당연히 임차인에게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긴 하지만 그렇죠. 미리 신청자인 임대인이 예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납하고 나중에 이제 회수를 하려다 보면 임차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가 있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강제 집행 신청도 적절히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도 판결 이후의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